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달러 투자. 여러분, 달러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는 언제 투자하냐면 당연히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됐을 때, 오늘 기준으로 1달러에 1122원이에요. 근데 이게 1150원, 1200원, 1300, 1500 이렇게 오를 거다라고 예상되면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에는 사실은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쵸? 증시가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공용화폐, 기축통화죠.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환율이 올랐어요. 그렇죠? 내년에는 증시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버분들께서 그렇게 전망을 하셨었어요. 저도 4개월 전쯤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금융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골자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각 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뺏기기 싫어서요. 미국이라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은행이라고 치면 미국이라는 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자를 더 주면 달러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안전한 나라가 안전한 은행이 이자까지 더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에 들어가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각 나라들은 이거를 지키려고 야, 나가지마, 우리도 금리 올려줄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기축통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경제 대국이어서 버티다가 이번에 금리가 올랐죠. 1.5포인트에서 1.75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버텼냐면, 물론 여력이 돼서 버틴 것도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먹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대출이자도 올랐고, 대출이자가 올랐다는 말은 각 가정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당연히 내수, 소비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거고, 이는 기업 매출로도 직결이 됩니다. 또 기업 매출로 직결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조차 대출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라든지 과감한 설비 투자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주는 단편적인 영향이고, 전 세계 신흥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내년에 굉장히 큰 하락이 예상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혹자들은 경제 공황 수준, 1929년도에 있었던 공황 수준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적어도 미국 경기보다는 우리나라 경기가 내년에 안 좋지 않을까. 자, 이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미국만 보면 돼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전망보다 미국 전망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베팅하는 게 달러 투자입니다. 이해가시죠?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여러분들 국가부동의 날 보셨죠? 거기에 보면 유아인이 제일 처음에 베팅한 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안에 부도가 날 것이다. 그래서 달러를 사들이죠. 그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두 번의 폭등이 이게 지금 환율이죠. 그래 우리나라 역사상 그래프인데 환율의 역사죠. 요때 왜 안 보이지? 요때가 IMF 때입니다. 1998년도 환율이 거의 700원, 800원대에서
1,800원 이상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을 취했다가 다시 한번 폭등한 게 요때죠. 언제죠? 리먼 사태 때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서브프라임 때 또 환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22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의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러에 투자하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달러는 미국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2.5%에서 마감을 했지만 내년에 최소 3%까지 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1.75%인데 우리나라의 격차가 더 커지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가 좋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면 달러가 주구장창 좋을 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달러에 투자를 했다가 금리가 오르면 신흥국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세계 경제는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심히 세게 당겨요. 그러면 어디가 끊어지냐면 약한 고리가 끊어집니다. 신흥국이, 경제 기반이 약한 신흥국들이 작살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작살이 나면 베팅을 또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겠죠. 달러로 어느 정도 재미를 좀 보다가 나중에 신흥국들 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골라서 매집을 해 나가면 미래에 있을, 몇 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4년 뒤, 5년 뒤에 있을 상승분을 또 한 번 더 챙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돈을 굴리는 거죠. 증시가 안 좋을 때에도 달러나 금에 투자를 해서, 또는 채권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반대로 또 증시가 좋으면 또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를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돈한테 항상 일을 시킬 수 있는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달러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죠. 미중 무역 갈등, 무역 갈등이 심화됐을 때는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좀 이렇게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서로 이제 화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높아질지 인상 여부도 중요할 거고,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수출,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영향을 줘요. 근데 좀 괜히 말씀드렸나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증시가 내년에 하락하느냐,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해가시죠? 여기에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 투자는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러냐면, 영상이 조금 군더더기 없이 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단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벌써 달러는 너무나 안전한 자산인 거, 원래 안전자산인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데 달러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안전자산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금리가 내년에 또 올라갈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마음껏 못 올립니다. 부채가 많아서. 이해가시죠? 달러에 일단 투자 반드시 하시라는 것보다는 관심은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잘 굴리는 영리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